안녕하세요. 이번에 손소영 교수님의 데이터 마이닝 이론 및 응용 과목을 수강하고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박범석입니다. 저희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박성원, 오재현, 이시영 학우와 같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왜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주제를 잡았는지와 이에 따른 리서치 퀘션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간단하게 리뷰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험과 분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기사를 보고 해당 주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보행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보행자 교통사고 자체는 발생하는데 보행자 피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노인 보행자에 특화된 추가적인 안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로 횡단과 관련된 횡단보도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를 추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발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서치 퀘션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선정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유형 비율이 가장 높은 도로 횡단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손상 역학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왜 무단 횡단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환경을 조사하였고, 대부분의 사고가 차도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횡단보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에서 제공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 시설 점검 자료에서도 65세 이상의 유동인구, 지역별 노인 비율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위치를 분석을 하여서 점검 대상지를 성공화하였으나 이 역시 횡단보도에 대한 특성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딥러닝하고 음향 회귀 모형을 이용해 시도하였는데 의미한 회귀 모형을 착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였지만 디시전 트리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횡단보도 자체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river Compliance at Enhanced Pedestrian Crossing in Utah라는 해외 논문을 가져왔는데 RRFB, OFB 등 각종 비콘에 대한 개선점은 제시되었으나 신호등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즉 다른 논문들과 달리 저희 연구는 횡단보도 자체의 특성에 집중했다는 점이 리서치 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서더로지와 데이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희 저는 우선 경기도 의정부시의 횡단보도 표준 데이터, 보행 노인 사고 지점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지역을 경기도 의정부시로 한정시킨 이유는 횡단보도 데이터에서 결측지가 없어서 모두 특성을 자세히 나타내면서 보행 노인 사고 지점 데이터를 가진 수도권 지역이 의정부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 요구 속도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타입 A라 지정하고 없는 경우는 타입 B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횡단보도 표준 데이터에 있는 횡단보도 특성을 X 변수를 지정하고 보행 사고 발생 지역의 사고 발생 횟수를 Y 변수를 지정하여 타입 A, B 각각 음량 회귀 분석과 디시전 트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해당 변수의 문턱값과 함께 보여주고 음미한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변수 앞에 개수인 코에피시언트 값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횟수인 y값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횡단보도 특성을 추출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시전 트리보다 음미한 회귀 분석을 위주로 결과를 해석하고였고 후속 조치가 가능한 변수가 발생 빈도의 상관성이 높을 경우 횡단보도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는 횡단보도 표준 데이터, 사고다발 지점 데이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준 데이터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위치부터 횡단보도의 종류, 차로수, 녹색 신호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의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횡단보도의 위치가 경기도 의정부시, 이후 도로명 주소와 위도, 경도 좌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정후 횡단도 유무, 구원식 적용 여부, 보행자 작동 신호기 유무 등은 yes or no로 범주형 변수도 있고 횡단보도 연장, 녹색 신호시간, 적색 신호시간과 같이 연속성 변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폭과 횡단보도 연장에 다니는 미터, 녹색과 적색 신호시간 다니는 초입니다. 사고 다발 지점 데이터의 경우에는 한 지점의 반경 200m 내에 보행 노인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 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줄의 데이터를 보시면 사고 다발 지점의 아이디와 코드가 나와 있고 시도 시공구, 지점명, 경도와 위도로 위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해당 반경 내에 노인 교통사고가 몇 번 발생했는지 그 사고의 사상자와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 신고자 수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파란색 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한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데이터 폴리곤이고 붉은색 점은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의 좌표입니다. 우선 파란색 원 안에 있는 점과 밖에 있는 점을 분리하였는데 파란색 원 밖에 있는 점은 사고와 관련이 없는 횡단보도, 원 안에 속하는 점들은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각 빨간 점들이 얼마나 폴리곤에 속하는지 사고 발생 횟수를 합산하였는데 여러 폴리곤에 겹친 경우에는 사고 횟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산한 발생 건수 합을 y 변수를 지정하여 모델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전체 횡단보도에서 폴리곤 내에 있는 점을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발생 건수의 합을 y 변수로 두어 신호등이 있는 타입 A, 신호등이 없는 타입 B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횡단보도의 특성을 X변수를 지정하였는데 시도명, 시공구명 같은 주소 데이터, 관리기관명, 전화번호 등 분석과 무관한 변수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차로수가 8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8로 고정을 시키고 횡단보도 종류는 원한 인코딩으로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타입 A, 타입 B로 구분하였는데 신호등이 있는 타입 A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연장을 녹색 신호시간으로 나눈 보행 요구 속도라는 변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변수를 만든 이유는 횡단보도 길이에 비해 신호등 시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를 척도로 나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호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 유무가 노우인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타입 B인 경우에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 적색 시간 컬럼을 삭제하고 보행자 신호등 유무가 Y인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로 디시전 트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유무에 따라 타입 A, 타입 B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분하였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8대2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브리드 서치를 이용을 해서 디시전 트리의 맥스 데프트 값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MSE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적절히 MSE 값이 낮은 값을 보이며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직전인 맥스 데프트 값을 구했을 때 타입 A와 타입 B는 각각 5하고 4가 나왔습니다. 이 값을 바탕으로 디시전 트리를 그린 결과는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타입 A와 타입 B별로 Feature Importance와 R-square MSE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 A, 타입 B에서는 둘 다 횡단보도 연장이 Feature Importance가 가장 높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델의 한계점은 중간에 보시면 알듯이 R-square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제 개선책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할까 했는데 이후 저희는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이 의미양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종속 변수 y 값이 0 이상의 정수값을 취하는 경우, 즉 count라는 경우와 가산인 경우에 사용하는 회귀 모형입니다. 저희 데이터의 y 값은 연간 평균 사고 횟수로 y 값이 count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와 관련된 포화성 리그레션, 네거티브 바이노멀 리그레션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포화성 리그레션은 평균과 분산이 같은 포화성 분포를 가정으로 하지만 저희 모델은 음이항 분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음이항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독립변수 중에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둘 다 존재하였기 때문에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드는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진행하였고
VIF 값을 확인하여 다중 고소성을 큰 값을 제거하였습니다. 타입 A의 경우에는 교통성 요구가 30보다 드랍을 하고 타입 B는 10을 넘는 값이 없어 드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타입 A, 타입 B별로 회귀 분석을 돌렸고 타입 A의 결과는 좌측에 첨부된 사진과 같습니다. 우선 코에피시언트 값이 큰, 영향력이 크게 주는 변수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p-value가 0.05 미만인 값을 추리면 적색 신호 시간 이후에 세 항목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value를 고려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횡단보도 연장이었는데 한 단위가 길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0.586일로 사고 발생이 적어지는 음의 상황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이 값을 토대로 저희 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횡단해야 되는 거리가 길수록 무단 횡단이 줄어들어 사고 발생이 적어진다고 추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횡단도 겸용 여부였는데 이 역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이너스 0.3445로 영향력이 큰 변수였으나 이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색 신호 시간이었는데 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신호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사고 발생이 증가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횡단보도 종류 2가 나왔는데 횡단보도 종류 1, 2, 3, 4 중에서 2의 경우와 음수로 가장 낮은 코에피시언트 값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원식 적용 여부가 음의 상관관계로 이게 있을 경우에는 주행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적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타입 B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변수 모두가 p-value가 0.05보다 낮게 나와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보도턱 낮춤 여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턱을 낮추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횡단도 겸용 여부였는데 타입 A와 마찬가지로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횡단보도의 폭이었는데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서 횡단보도 폭이 넓을수록 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발생했을 때 폭이 넓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종류가 4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가졌는데 이를 통해 신호등이 없으면서 이렇게 종류가 4인 경우에는 종류를 변경하거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귀계수를 통해서 교통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했는데 요소 중에 연속형 변수는 4분위수, 범주형 변수는 유무를 기준으로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타입 A는 연속형 변수에서 횡단보도 연장이 11m보다 작을 때, 녹색 신호 시간이 19초보다 길 때 사고 발생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타입 B의 경우에는 보도턱 낮춤이 있거나 횡단보도 폭이 작거나 등의 경우에 사고 발생이 높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입 A, 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일 때 5개의 조건 중 4개 이상에 해당하면 위험한 횡단보도, 타입 B는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위험한 횡단보도라고 가주하였습니다.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추려낸 위험 횡단보도 분포와 지역별 위험 횡단보도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타입 A, 파란 지점이 신호등이 없는 타입 B 지점이고 지역별 위험 횡단보도 수는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순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한된 예산과 시간 때문에 횡단보도 보수 공사를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밀락도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한계점 부분입니다. 의미한 회귀 분석을 결과로 교통사고 발생 횟수가 높은 횡단보도의 특성을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특성들을 먼저 검토를 한다면 효과적일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 방안에 제시된 것처럼 제한된 시간과 예산 내에서 먼저 보수공사를 실행할 행정구역과 횡단보도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계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우선 디시전 트리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R-스퀘어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했음에도 정확도가 낮아서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형 회귀 분석을 실행할 때
녹색 신호 시간에 코에피시언트가 양수가 나오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녹색 신호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보행자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 경영 여부가 중요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 유무에 영향을 주는 건지 주관적 해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는 횡단보도 데이터만을 이용해 특징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외에도 교통 혼잡도나 인구 밀도, 교통 패턴 등 간접적인 요소를 더 추가했다면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